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 해석에는 한인교육문화 마당집의 이민자 권익공헌 담당하시는 하나영 씨 그리고 시민권 담당하시는 오주영 씨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일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참 춥네요. 그러게 말이죠. 자, 뭐 추워도 마당집은 또 후끈후끈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일로 올해 또 바쁘실 예정이신지요? 뭐 올해는 역시 늘 그랬듯이 시민권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지난 11월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다카 다파에 관련돼서 2월 말 정도에 이제 좀 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정확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 관련돼서도 저희가 계속 도움을 드릴 거고 네. 또 신청을 도와드리니까 그 네. 부분에서도 좀 많이 바빠질 것 같네요. 네. 다카다파 이러면요. 네. 이게 배추인지 아니면 무슨 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다카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다카가 뭡니까? 네, 일단은 2012년도에 네. 오바마 대통령께서 그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16살 이전에 온 친구들한테 이제 워킹 퍼밋을 제공하는 네. 그런 이제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데 그게 요번에 지난 11월에 익스텐드 다카라고 해서 이제 나이 제한이 그전에 있었어요. 이제 네. 30살이 넘어가면 31살이 넘었으면 받지 못했는데 이제 그게 2010년 이전에 16살 전에 오신 분들은 지금 31살이 넘어가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게 뭐예요? 다카예요, 그러면요? 네, 그게 다카죠. 네. 다카인데 이제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한국말이 있고요. 네네. 예, 다카인데 이제 미국에서 2010년 이전에 오셨고 그때 그 당시 나이가 16살 미만이셨고 그러면 현재 31살이 넘어가도 상관없이 워킹 퍼밋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2012년에 그 해당하시는 분들이 받으셨을 때 워킹 퍼밋을 받으시면 그거를 갖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운전면허증도 따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한국 분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전체 미국에서는 네. 이렇게 뉴스에 한인 불법 체류자가 5만 명이다. 그러니까 5만 명 이상이 이런 행정명령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런 5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제 지금 새로 나온 이번 작년 11월에 오바마 행정명령을 통해서 혜택 받으실 분들의 숫자들 추산한 거고요. 이걸 2012년에 발표한 것과 합하면 한 18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항상 이렇게 불법 체류라든지 신분 문제는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힘들죠.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시카고가 뭐 한인 인구로서는 미주에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한 10,000명 가까운 분, 10,000명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천 명 이상은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새로 이렇게 확대된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저희가 다파라고 얘기하는 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이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를 쓰는 거거든요. 네네. 이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서 2012년에 있었던 나이 연령 제한을 없앴기 때문에 2010년 1월 1일 이후로 미국에 쭉 계셨던 분들 중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2010년 1월 2일 이전에 들어오셨던 1974년 뭐 64년 언제 들어오셨던지 간에 나이가 16살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이면 네네. 나이가 90살이든 100살이든 상관이 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2012년 것과 다른 것은 이 2012년에 했던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2년이었는데 이번 것은 3년으로 기간이 연장됐고요. 그리고 3년을 하고 나면 다시 이렇게 재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바마 행정명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분들이 사실 이게 안전한가, 사실 이게 제일 불안하죠. 그렇죠. 신청해서 맞는 얘기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LA에 미국 전 지역에서 이민자 운동하는 분들이 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USCIS 연방 이민국 분들과 만났어요. 네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제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신청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네. 연방 이민국에서 이건 국가에서 오바마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국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2월 말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받을 예정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서 정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희들에게 부탁을 했고요.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이건 네. 하나의 이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명령에 떨어진 이후에 지금 어플리케이션과 모든 서류들을 이제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연방 이민국에서 저희 기관들한테 이민자 운동하는 기관들한테 가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We need numbers. 숫자들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야 그래서 이민국이 훨씬 더 이민자들을 위한 개혁 운동을 추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저희 기관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오바마 행정명령을 통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에서 미국 연방 이민국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신청하시고 문의하시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신청하면 뭐 2월부터 어플리케이션 받는다고요? 예. 확대된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월 말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된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DAPA라고 하는 네. 이거는 부모님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데 네네. 이런 경우는 5월 말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부모님 그 부모님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혜택 받으시는 것들은 아주 비슷하고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 받으시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라이센스 신청할 수 있으시고요. 합법적인 워킹 퍼밋을 받으셔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세금 내시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녀가 예를 들어서 막 어려요, 되게. 네. 뭐 한 살 뭐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애들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시민권자잖아요. 네. 그럼 혜택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지금 이제 성장을 했는데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쨌거나 부모님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아이가 여기 태어나면 이제 미국은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은 아이한테는 시민권을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이가 이제 뭐 15살, 뭐 14살 이렇게 청소년이 됐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네. 예, 물론 이제 뭐 18살 넘어가면 이제 뭐 사실 부모님을 초청해서 이제 정식적인 어떤 체류 신분을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절차가 되긴 하겠지만 그 전에도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사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부모가 체류 신분이 불법이 돼 버렸어요. 근데 아이는 나이가 어린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부모만 쫓아낼 거냐, 추방을 시킬 거냐, 아이는 그럼 여기다 남겨놓을 거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들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오바마 네. 행정명령 때도 강조했던 것이 가족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가족이 헤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민법을 개혁하고 보완하겠다고 했어요. 이 다빠라는 이 부모님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바로 그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여기에 자라는 동안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데 사실 아주 많은 케이스가 본인이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강제 추방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서 여기서 자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없애고 추방을 면제하는, 그러니까 추방을 당분간이라도 받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다시 연장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추방류의 프로그램들을 계속 신청하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는 동안 저희 같은 기관들이 더 나은 이민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해요. 예, 그죠? 이게 어떤 퍼머넌한 어떤 대책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유예하는 듯한, 예, 그냥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또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미리국 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뭐 유학으로 왔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왔다가 뭐 이렇게 날짜가 지난다든지 이래서 그냥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계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좀 많이 기다려지는 듯한 그렇죠. 더 기다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사실 저희한테도 연락을 많이 오시긴 그렇죠. 하시는데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도 그런 분들의 얘기를 또 좀 들어서 네. 저희가 이제 의원들을 만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의 케이스도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니까 네.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저희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고 또 앞으로의 이민법에 대해서 계속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씩 업데이트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이제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그냥 라디오를 들으시고도 나는 그 케이스에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상관 안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셔서 저희는 해당이 안 되지만 혹시나 이민법이 어떤 식으로도 바뀌거나 본인이 해당 사항이 생길 만한 게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계속 팔로우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네. 네, 이거는 뭐 첫 번째 이제 스텝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2012년부터 저희 이민 개혁을 위해서 운동했던 모든 기관들과 성원들과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오바마 행정명령도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사실 저희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많은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이런 기관들에서 이야기하는 정보와 그다음에 그런 운동들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큰 힘이 돼서 저희가 포괄적 이민 개혁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큰 성과가 앞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이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내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궁금하신 분들은 무조건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1대1 상담을 저희가 하거든요. 네. 저희 마당집 773-588-9158에서 저희가 오피스 아워린 9시부터 5시 월요일부터 금요일인데요. 특별히 이번에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걸 상담을 드리기 위해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저희가 시간을 더 늘려서 상담해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은 7시까지 저희가 오피스 아워를 드렸고요. 네. 토요일은 11시부터 1시까지 저희가 오피스를 오픈하고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도 주시고 직접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차피 이런 일이 있을 때 본인이 해당되시면 한 번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시면 좀 컨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해당이 되시면 이게 사실 그 신분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그 상황을 닥쳐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황들을 겪으실 텐데 일단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가 가장 큰 좀 베네핏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제일 우려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 좀 말씀을 잘해주셨던 게 아니 3년 지나면 어떡하라고?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떡하라고? 이런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단순히 뭐 민주당 이게 아니라 공화당도 같이 가면서 지금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그 이민개혁 법안을 잘 운영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투표권자가 된다라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이렇게 쉽게 무슨 한번 정책이 위반됐다고 해도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이민법 개혁 그리고 지금 현재 서류 미비자로 돼 있는 분들을 이런 합법적으로 끌어안는 것이 아주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렇겠죠. 이건 단순히 그냥 자비의 관점에서 서류 미비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본인들의 경제적인 그런 추구를 위해서 그래서 해 나가는 사실 법안이기 때문에 당을 초월해서 다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만이 미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로 정치적인 이렇게 지금 모션을 취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위축되실 필요 없이 사실은 지금 현재도 서류 미비자로 사신다고 할지라도 세금을 내고 계시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서류 미비자에서 이런 신청 프로그램을 내시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더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불안들은 사실 많이 신청할수록 없어지고요.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이라 이 또 주는 의미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2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이 주는 의미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2년에서 3년을 늘린 이유가 이게 어떤 정권에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셋업돼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미국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이민자들과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그런 혜택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사실은 투표권을 얻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 사실 시민권 따려고 하면 돈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피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올해도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시민권 신청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 중에 뭐 향후 10년 안에는 한국 가서 살 이유가 없다. 내지는 한국 가서 사셔야 될 분들도 네, 맞아요. 시민권을 좀 따고 가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영주권 소지하신 분들은 해외여행을 6개월 이상 나가시면 네. 또 곤란해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시민권을 따셔서 자유롭게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네. 한국 가서도 사시고 그러면 좋으니까요. 네. 시민권을 사실 예전에는 항상 그러세요. 영어 때문에 힘들다. 근데 가서 인터뷰 힘들다. 사실 인터뷰 해봤는데 물론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심사관들이 막 굉장히 막 무섭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분들은 이게 럭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긴장하고 말을 못할수록 심사관들은 더 빡빡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본인이 편안하게 그냥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손님 대하듯이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별로 생각보다 저희도 저분은 영어를 못하시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분들도 네. 그냥 한 번에 되신 분도 계시고요. 네네. 정말 유창하게 잘하시는데 떨어지는 분들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시민권 시험 보러 갔을 때 느낌이 너무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런 너무 느낌. 편하게 하셨군요. 네, 이게 너무 준비를 많이 네. 한 거예요.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걸 다 생각해서 갔거든요. 네. 근데 가서 정작 물어본 거는 정말 그 문제 줬던 거에 나온 네네. 거, 뭐 진짜 글자 하나 안 틀고 똑같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라이팅 테스트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서 막 되게 긴장했는데 앞에 뭐 이렇게 읽어보라고 했던 거 네네. 거의 똑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베껴 써도 될 만큼 거의 답이 다 있는. 읽기 쓰기 문제 같은 네.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 정도예요. 2학년, 3학년까지 가도 높은 거죠, 사실은.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이제 읽어보시고 가시면 네. 저희가 1, 2학년, 그러니까요. 2, 3학년 수준이라고 했을 때 그쵸. 물론 영어가 요즘에 2, 3학년 애들이 영어 쓰는 게 어른들이 좀 힘들어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학년. 수준이니까. 네, 오셔서 이제 저희한테 본인은 어떻게 됐고 뭐 기록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일단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나 햄버거나 좀 멀리 계시면 제가 직접 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진짜요? 네. 오,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마당집. 그럼요. 네. 저희 마당집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앞으로 쭉 밀어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본인이 안 가신다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안 뭐. 가고 오주영 씨가 간다고 지금 너무 자신 있게. 그러게요. 그렇죠. 자, 시민권 상담하실 분들은 꼭 연락 주시고요. 시민권을 상담하시고 또 처리하시는 모든 비용이 다 네.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하는 그런 또 수속해드리고 하는 비용들이 다 무료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네. 시민권을 따야 하는 그 시험과 모든 것들을 다 저희 마당집에서 도와드리고
저희가 다 이렇게 어시스트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을 따신 이후에 혹시 또 영어 공부가 더 필요하시다. 저희가 ESL 클래스도 그렇죠. 있습니다. ESL 클래스가 또 네. 있죠. 네. 저희가 ESL 클래스를 새해에는 좀 더 박진감 넘치게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ESL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셋업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시니어 아파트먼트에서 네. 저희가 ESL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고요. 혹시 계시는 직장에서 영어 클래스가 필요하시다. 마당집에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뭐 3명, 5명 네. 모이시는 곳이면 찾아가서 ESL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걱정들을 많이 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시민권 문제가 늘어나면서 걱정하셨는데 이제 문제가 늘어나고 나서도 시민권 취득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어떠셨어요, 분위기들이? 일단은 이제 장수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수가, 예, 그쵸. 21장은 너무,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예. 달라질 거 없고요. 그쵸. 사실 뭐 본인이 많이 기록도 없고 네. 뭐 결혼도 안 하시고 네. 굉장히 쉽습니다. 네. 네. 아니 뭐 결혼하셔도 네, 뭐 사실. 뭐 아까 넣어야 될 정보들이 많아진 것 뿐인데 네. 본인이 그렇게 많이 넣어야 될 정보가 없으면 네. 열장하고 그닥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아. 저희가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다 드리니까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왜 음주운전 사실 있으십니까? 과거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범칙금을 납부하신 기록이 있으십니까? 네. 저기 있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다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가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대부분 뭐냐면 많죠.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법원에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 근데 걸렸어요. 걸려가지고서는 저는 타주에서 한번 그 스피딩으로 걸린 적이 있는데 너무 정직하게 얘기를 했나요? 예, 걸린 적이 있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8시간 운전해서 가서 코트에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죠. 나는 타주에 살고 나는 거기 코트에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고 어쨌거나 돈은 내겠지만 나는 여태까지 걸린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이게 처음인데 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러면 잠깐 이따 전화 준다고 전화가 왔는데 돈만 내면 기록을 없애주겠다. 전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럼 기록이 없어졌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록이 없어졌으니까 난 기록이 없겠구나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상담하러 오실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물어보시면 과거에 있었는데 기록을 없애줬어요라고 차라리 풀 센텐스를 다 얘기하시는 것이 그렇죠. 이제 좀 더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새해 맞아서 뭐 다카, 다파, 그다음에 또 시민권, ESL까지 마당집 바쁩니다. 바빠요. 네, 이 바쁘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간다는 거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청하실 분들은 773-588, 9158, 773-588, 9158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필요하신 서비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찾아가는 한인교육문화마당집. 자, 오늘 저희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이민자 권익호 담당하시는 하나영 씨, 시민권 담당하시는 오주영 씨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